연가초 3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받아올림이 2번 있는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받아올림을 할 때는 머릿속에 수모형을 떠올리면 좋아요. 1모형 10개는 10모형 1개와 같아요. 10모형 10개는 100모형 1개와 같아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수학책 14쪽 주사위 1번. 기차에 모두 몇 명이 탔는지 알아봅시다. 기차에는 일반실과 특실이 있어요. 일반실에는 575명, 특실에는 147명이 탔어요. 그럼 기차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어림해 보겠습니다. 일반실에 탄 사람 수인 575명을 어림하여 적어봅시다. 500, 600, 570 등 다양한 어림값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은 570으로 어림해 볼게요. 특실에 탄 사람 수인 147명을 어림하여 적어봅시다. 140, 150, 100 등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150으로 어림해 볼게요. 일반실에 탄 사람과 특실에 탄 사람 수의 어림값을 더하면 570 더하기 150. 약 720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림값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정확한 값을 계산해 볼까요? 기차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수학 교과서 14쪽에 적어봅시다. 575 더하기 147. 이 식을 계산해 봅시다. 지난 시간처럼 수 모형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 식을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사위 2번. 여기 수 모형이 있습니다. 575, 147입니다. 덧셈이니까 수 모형을 한꺼번에 세면 되겠죠? 1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아까 1모형 10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했나요? 10모형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모형 10개를 묶어서 10모형 1개를 만들었고 1모형은 2개가 남았습니다. 1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새로 생긴 신모형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입니다. 10모형 10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했나요? 100모형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0모형 10개를 묶어서 100모형 1개를 만들었고 10모형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수모형으로 놓은 575와 147을 더해서 100모형 7개, 10모형 2개, 1모형 2개가 되었습니다. 이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722입니다. 따라서 575 더하기 147은 722입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사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575 더하기 147. 자리에 맞춰 쓰고 덧셈 기호를 써요. 그리고 각 자리의 수끼리 더해요. 받아올림이 필요하니 1의 자리부터 계산할 거예요. 1의 자리 5와 7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12입니다. 그럼 1의 자리에 12라고 쓰는 대신 2만 쓰고 10은 12자리로 받아올림합니다. 아까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바꿨던 것을 떠올려 보아요. 숫자 1로 쓰는 이유는 10의 자리에 쓰인 1은 곧 10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12자리 수인 1, 7, 4를 더하면 12가 돼요. 이때에도 10의 자리에 2를 쓰고 10은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합니다. 숫자 1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답해 볼까요? 100의 자리에 쓰인 1은 곧 100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100의 자리 수인 1, 5, 1을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575 더하기 147은 722가 됩니다. 교과서 15쪽 3번. 이번에는 935 더하기 186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이 수모형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 식을 써서 계산할 거예요. 수모형 935,
수 모형 186입니다. 덧셈이니까 수모형을 한꺼번에 세면 되겠죠? 1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5개와 6개를 합쳐서 11개입니다. 1모형 10개를 묶어서 10모형 1개를 만들었고 1모형은 1개가 남았습니다. 1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새로 생긴 신모형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입니다. 10모형 10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했나요? 100모형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0모형 10개를 묶어서 100모형 1개를 만들었고 10모형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11개입니다. 100모형 10개로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100원 동전 10개를 얼마짜리 지폐로 바꿀 수 있을까요? 1,0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100모형 10개는 1000모형 1개로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모형으로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100모형 11개는 1000모형 1개와 100모형 1개가 됩니다. 수모형으로 놓은 935와 186을 더해서 1000모형 1개, 100모형 1개, 10모형 2개, 1모형 1개가 되었습니다. 이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1121입니다. 그래서 935 더하기 186은 1121입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사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935와 186을 자리에 맞춰 쓰고 덧셈 기호를 써요. 그리고 각 자리의 수끼리 더해요. 받아올림이 필요하니 1의 자리부터 계산할 거예요. 1의 자리 5와 6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10일입니다. 그럼 1의 자리에 11이라고 쓰는 대신 1만 쓰고 10은 12자리로 받아올림합니다. 아까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바꿨던 것을 떠올려 보아요. 숫자 1로 쓰는 이유는 10의 자리에 쓰인 1은 곧 10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10의 자리수인 1, 3, 8을 더하면 12가 됩니다. 이때에도 10의 자리에 1을 쓰고 10은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합니다. 10모형 10개를 100모형 1개로 바꿨던 것을 떠올려 보아요. 100의 자리수인 1, 9, 1을 더하면 11이 됩니다. 100의 자리에 1을 쓰고 10은 이 자리로 받아올림합니다. 여기는 무슨 수의 자리일까요? 1000의 자리예요.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아래에 1을 적습니다. 그래서 935 더하기 186은 1121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15쪽 중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받아올림을 하며 계산한다.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받아올림을 하며 계산한다. 자세한 설명은 옆에 공간의 수모형 그림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해보세요. 1모형 10개는 10모형 1개가 되고 10모형 10개는 100모형 1개가 되고 100모형 10개는 1000모형 1개가 된다. 덧셈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주사위 4번. 두 수를 더해 계산해 봅시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차근차근 계산해요. 옆에 공간을 세로셈으로 자리에 맞춰 쓰고 계산해 보아요. 계산을 하는 동안 이 영상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해두세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79 더하기 368. 9 더하기 8은 17.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7 더하기 6은 14.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 답은 547입니다. 187 더하기 296. 7 더하기 6은 13.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8 더하기 9는 18.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 답은 483입니다. 547 더하기 483. 7 더하기 3은 10.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4 더하기 8은 13.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5 더하기 4는 10. 답은 1030입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11쪽을 풀어봅시다. 그동안 이 영상은 일시정지를 해두세요. 자기 힘으로 수학 익힘책을 푼 뒤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이제 수학 익힘책 11쪽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10쪽 1번. 수모형을 보고 계산해 봅시다. 수모형을 세어보면서 568 더하기 37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5개와 3개, 더해서 모두 8개입니다. 그래서 800을 나타내요. 신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6개와 7개 더해서 모두 13개입니다. 그래서 130을 나타내요. 일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8개와 4개, 더해서 모두 12개입니다. 그래서 11을 나타내요. 568 더하기 374는 800 더하기 130 더하기 12와 같고 계산 결과는 942입니다. 2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네모 안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158과 194를 더해요. 그럼 세로셈식으로 써서 계산해 볼게요. 158 더하기 194. 8 더하기 4는 12.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5 더하기 9는 15. 10은 받아올림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답은 352입니다. 3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봅시다. 416 더하기 784는 얼마일까요? 세로셈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6 더하기 4는 10.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1 더하기 8은 10.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12. 10은 받아올림하고 천이 자리에 1을 써요. 그래서 답은 1200입니다. 421 더하기 789는 1 더하기 9는 10.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8은 11.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12. 10은 받아올림하고 천이 자리에 1을 써요. 그래서 답은 1210입니다. 409 더하기 781은 9 더하기 1은 10.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0 더하기 8은 9. 4 더하기 7은 11. 10은 받아올림하고 천이 자리에 1을 써요. 그래서
답은 1190입니다. 수익책 11쪽 4번. 사각형에 있는 수의 합을 구해봅시다.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각이 4개 있는 도형이라서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네모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그럼 사각형 안에 든 수를 모두 말해볼까요? 169와 483입니다. 세로셈식으로 두 수를 더하면 9 더하기 3은 12.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6 더하기 8은 15.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1 더하기 4는 6. 그래서 답은 652입니다. 5번. 네모 안에 알맞을 수를 써봅시다. 그쪽에서 풀어본 문제예요. 1의 자리부터 풀어봅시다. 네모와 7을 더했을 때 5가 되려면 네모에 어떤 수를 넣어야 할까요? 7은 이미 5보다 큰 수인데 어떡하죠? 만약 받아올림이 있다면 네모에 8을 넣어 15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의 자리 네모는 8입니다. 10의 자리는 받아올림한 1과 6과 빈칸을 더해서 1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102자리 수를 보면 4 더하기 3을 하면 7인데 8이라고 나왔으니 1이 더 있어야겠죠? 그 1이 나오려면 10의 자리값이 11이어야 하니 네모에 들어갈 수는 4입니다. 깜짝 문제. 두 자릿수의 덧셈은 2학년 때 공부했으니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38 더하기 14는 52입니다. 53 빼기 16은 37입니다. 6번. 세 자릿수끼리 더하여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봅시다. 오늘 풀어본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 여러분이 풀었던 과정과 비교해보세요. 식을 살펴볼까요?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는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나요? 값이 더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고 수익책 5쪽에서 배웠습니다. 먼저 세로식으로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7 더하기 8은 15) 10은 받아올림하고 1 더하기 9 더하기 3은 13. 10은 받아올림하고 100의 자리는 1 더하기 4 더하기 네모예요. 이제 오른쪽에 1235와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수가 1235보다 커야 해요. 그럼 왼쪽의 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2는 안 되겠죠? 1235는 오른쪽 수와 같으니 부등호가 맞지 않아요. 13은 1335가 되니까 부등호가 맞겠네요. 계산 결과가 1335가 되도록 빈칸을 구해 봅시다. 1 더하기 4 더하기 네모가 13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네모의 값은 8이에요. 그럼 8보다 1 더 큰 수인 9는요? 네모에 9를 넣고 계산하면 1435가 되니 부등호가 맞아요. 그럼 10도 되네요. 10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6번 문제의 첫 문장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세 자릿수끼리 네모에 10을 넣으면 1038. 네 자릿수가 되니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8과 9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벌써 덧셈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뺄셈을 공부할 거예요. 배움 공책에는 화면에 문제를 쓰고 계산하세요. 682 더하기 439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